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 시간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수는 요즘에 제자리 걸음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순환매 양상 뚜렷합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탄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익 나기가 오히려 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엇박자를 낸다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힘드실 거예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 승패가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춤형 종목 진단해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신 것처럼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에 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오늘 두 분이 좀 도와드릴 거예요. 내공 있는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최태규 전문가 두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의 진단을 꼭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 바로 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좀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윤수짱 월천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네요. 주말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아, 서당계 1년차님 보름달 앵커님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실직고로 하자면 월요일 날은 보름달이 돼가지고요. 네. 뭐 저도 인정하는 바니까요. 여기 준호님도 글을 남겨주시고요. 얼주관님께서도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 일찌감치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종목 진단 신청도 좋고요. 혹시라도 저희 제작진이나 제가 놓치는 속보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창도 됩니다. 여러모로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스탕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또 많이들 반겨주시니까 저도 힘을 내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식사하시면서 또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요, 최태규 전문가 만나보면서 저희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저희 종목 진단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큰 그림부터 그리면서 좀 출발을 해볼게요. 요즘에 지수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순환매인데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아, 단타라도 좀 하려면은 시세 나는 거 바로바로 쫓아가서 단계 좀 대응을 해볼까? 나는 여기에 재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실적 보면서 오히려 이때 중장기적인 뭔가 포석을 만들어 두느냐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좋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짜 잘못 대응하다면 막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게 되면 또 엇박자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시장이 왜 박스에 있고 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 왜 지수가 박스권일까? 그 박스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빅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0.5% 상승,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월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빅스텝이 올 거야. 즉, 이 0.5%를 시장은 막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또 0.75까지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랄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장중에 2.5%까지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암암리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준의 문제, 요게 하나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원자재들의 불안, 이게 가중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종목 장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100 이상에서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물가 불안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의 이 곡창지대 이 파종의 시기가 3월, 4월인데 이거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결국 이 사료 문제는 더욱더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ICBM 발사 이러한 것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일정 부분 제한적이다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제가 좀 차트를 놨는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단이 일정 부분 한 2,790 여기까지 좀 열려 있고요.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지지 라인이 2,690, 2,590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2,790이 강하게 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가지만 하나가 올라가가 하나 쉬고 하나가 올라가가 하나 쉬고 그러면 지수 맞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인프라 관련된 종목 봐야 된다. 얘네들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4월, 5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원전, 건설, 시멘트, 건축자재, 폐기물, 기계장비 이들이 돌아가면서 가요. 오늘은 실적도 잘 안 나오는 가구주들이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한국가구, NX를 비롯한 이두 종목이 오늘은 급등했다가 음봉 때리죠. 결국 이런 걸 잘못 쫓아가게 되면 물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돼서도 이제 남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급등 나왔잖아요. 결국 이 인프라 관련돼선 이들 종목군 내가 봤을 때 한 4, 500개 돼요. 거기서 안 움직인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올라간 것 쫓아가면 항상 다친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인프라 4월, 5월 아직 2달 남았어요. 충분히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 반도체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PCB 관련돼서 대덕전자, 심텍 얘네들은 이제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얘네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LG가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 LG 디스플레이 걸 이제 삼성전자가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OLED 소재 쪽으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데 압축을 시켜주시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덜 오른 종목 보자. 4월, 5월까지. 그리고 IT 쪽에선 기판 따라가지 말고 OLED 보자.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 전략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려주신 얼중환님 종목 봐드릴게요. ITM 반도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매수가가 43,700원입니다. 비중이 10%인데 추매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까지 끌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주가가 36,000원대입니다.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 가격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두루두루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진짜 PCB 움직였고 이제 OLED 소재 쪽 조금씩 움직이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만 조금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연출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시장은 올해 한번 크게 갈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 시점이 아마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자리 보면은 추가적으로 빵빵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일정 부분 반등 나왔는데 그 비중이 10%야. 그럼 더 담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횡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그냥 치고 가려면 얘만의 어떤 큰 호재가 있어가지고 급등 나오면서 거래를 실어버려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조금 더 횡보할 것 같고요. 내가 이 종목을 좀 추매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추매 가격은 한 35,000원 그 가격에 올 거냐 할 때 거기도 좀 살짝 하회하는 모습도 연출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 윗단 못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횡보하고 또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박스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요 자리에서 뽕 치고 가더라도 여기 윗단에 있는 그 구름대 상단 아니면 62평선은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고 떨어지는데 그거 조금 올라간다고 그거 보고서 추매하면 오히려 역효과고 얘가 좀 가다가 좀 하단을 만들면서 한 35,000원 요것을 살짝 하회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5% 내지 한 10% 더 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추후에는 얘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꺾여요. 그리고 이제 얘 60일 이평선도 지금 자리 이제 올라갔지만 또 내려왔다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여기 가격하고 이평선하고 모든 게 모여 있는 자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 제가 봤을 땐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 자리가 나와요. 그럼 그때쯤 오히려 추매해야지 편안하게 갑니다. 추매했더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내려가고 내가 매수한 것보다 더 내려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얘가 분명히 또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35,000원 그 자리쯤 가게 되면은 기간 조정도 일정 부분 나오고 가격 조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좀 매력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월봉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럼 얘가 문제가 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잡을 때는 이제 고점에서 최근 저점에 요걸 딱 보게 되면 일단 42,000원까지는 그냥 엎어져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좀 횡보했다가 만들어 놓고 42,000원 만들어 버리면 얘하고 얘의 중간값인 한 47,000원, 48,000원 거기까지 우리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횡보하면서 35,000원 그걸 하회하는 자리에서 추매하게 되면 아마 단가도 낮아지면서 1차적으로 한 42,300원 거기에 오게 되면 추매한 거 살짝 매도했다가 좀 여기서 잘 공방하게 되면 47,000원, 48,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중환님이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셨네요. 문제는 시간 투자는 일단은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2개월 후에 3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더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충분히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 추가 매수한 부분은 한 42,000원대에서 일단은 나오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꼭 실전에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수익 내고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 코미코 한번 볼까요? 수급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보통 구조대 출발했다는 거는 이 수급적으로 뭔가 좀 사줄 만한 그런 주체들 뭐 이런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기미가 안 보이신다고 눈구렁이 77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어요. 코미코 66,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높습니다. 60%. 지금 59,000원이니까 한 손실률이 한 10% 정도 되세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전에 들으신 것처럼 수급적으로 뭔가 좀 기미가 보이나요? 어떠세요? 네, 우리가 먼저 수급 한번 볼게요. 코미코 일단 보시면은 아주 공격적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타 법인,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그다음에 외국인계 같은 경우는 갈짓자 왔다 갔다 하죠. 일단 기관 중심으로 수급은 들어오지만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9% 이상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놓고 오늘도 일단은 2.6% 올라갔다라는 건 왜 갭 떠놓고 음봉 때리냐면 얘가 지금 자리가 역배열 자리잖아요. 이 역배열 자리에서는 그냥 치고 가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냐 그럴 때 그렇게 크게 공격적인 거래량은 아니에요. 한번 보면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지금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강력한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가 쭉쭉쭉쭉 더 나온다라면 괜찮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음봉 자리 이 음봉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장대 양봉 때리고 나면은 얘가 결국 이 어제 금요일의 종가를 지켜주느냐, 다음에 이 중간가, 그다음에 정말 안 좋으면은 이제 이 시가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장대 양봉 때린 다음에 3개의 캔들을 보라 했어요.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3일 동안에 오늘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얘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봤더니 오늘 갭 떠놓고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 때린 다음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이걸 못 치고 가. 그러면 최소한 얘가 이 중간값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도 들어오는데 왜 내려와요? 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이 매물대, 즉 여기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치고 가자니 돈이 많이 든대요. 선수들 입장에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죽여버리면은 물량 나오겠죠? 에이, 그런 놈의 종목. 뭐 음내하고 물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량 받고 싸게 다시 매수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갈 때 얘가 시가까지 오게 되면 일단 이 중간값 여기서 한번 맞고 버벅대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나 요 중간에서 지지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건 내일하고 모레하고 오늘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나를 좀 보시고요. 못 가. 그럼 좀 기다려 주세요. 왜 안 가? 가기 위해서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비중도 많고 매수가가 66,0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여기다가 뭐 더 물 타고 뭐 하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바람직한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한 67,000원 여기 가게 되면 아마 또 흔드는 작업이 나올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10% 올라가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한 30-40%가 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30-40% 올라가면 조정이 한번 나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역별에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또 조정 나옵니다. 그래서 67,000원 정도 가게 되면 비중 좀 줄여놓으세요.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죠? 반 정도 팔고 반 정도 올라가면 그거 갖고 즐기면서 타이밍 잡으면 되고, 진짜 67,000원 갔다가 또 매수가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가 판 것을 또 단가 낮추면서 비중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은 항상 위험 관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 욕심보다는 시장의 흐름, 매물대 보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핀셋 진단을 좀 해드리니까요. 오를 때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내리면은 조금 더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미코의 시세를 좀 활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금 정도 회복을 하시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자. 이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들고 가면서 그 이상까지 간다면은 이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또 코미코 봐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저희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ABL 바이오. 네, 얼마에 사셨어요? 28,700원 40%.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아니, 뭐 이슈가 좀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자꾸 막 빠져요. 그러면 어떤 점 저희가 봐드릴까요? 뭐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네네. 앞으로 이게 목표가 넘을지 이거 계속 하락할지 그거 궁금해가지고요. 매수가 올지 아니면은 이후에 추세가 계속 꺾여서 내려갈지가 궁금하신 거고요. 그럼 자금은 기간은 좀 있으세요? 여유. 네,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28,700원에 사셔서 비중이 이분도 꽤 되시네요. 40%, 지금 약간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분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때 이제 기술 신약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게 있어라고 이제 암암리에 나오다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못 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기술 수출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게 만약에 알려지면 내부자 거래로 인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내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러나 얘가 여기서 기술 수출 일정 부분 했다라는 건 분명히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한 게
그 이야기 나오고 지금 한 달 반 걸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가는 게 맞고요. 일단 요럴 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일단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 우리 큰형님들이 일단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큰형님들이 안 나갔다라는 건 이 가격은 조정이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비중이 많이 가져간다는 결국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의해서 많이 가져가는 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표될지 몰라요. 여기서도 잘 보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 바닥권에서 십자형 캔들 4번 나와놓고 그냥 갭떠서 가자잖아요. 수출 이야기 나오면서. 그럼 지금 자리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 그죠? 근데 큰형님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고 얘가 기술 수출이 될 확률하고 안 될 확률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될 확률이 높아요. 될 확률이. 그러면 이렇게 60일 이평선을 오늘 하회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회한 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둘, 셋, 3거래일, 즉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목요일 안으로 이 60일 이평선을 땅 치고 올라가 주면은 이 60일 이평선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3거래일이 됐는데도 얘가 못 치고 올라가. 여기서 횡보하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서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항상 주가라는 건 겁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겁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그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6개월 있다든지 1년이 있다든지 그게 모른다고 한다면 이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고요.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실적 나오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는 보통은 한 2-3달 걸리면은 한번 추가적인 수출 그런 게 나오니까 뭐 2-3달 기다렸는데 아마 그랬을 땐 좀 내가 봤을 때 조금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임상만 가져가고 매년 적자인 기업들은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일단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딴 애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그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보시고 여튼 그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한번 뽕 치고 가면서 이 고점 쳐주나 보세요. 이 고점 못 추게 되면 아마 요 언저리 와가지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중 좀 줄이자고요. 손실 안 나는 구간에서 비중 좀 줄였다가 분명히 얘가 그런 기술 수출 내용이 없다면 내려오고요. 또 그런 냄새는 이렇게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줄 때 이 선수들은 나름대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튼 우리 큰형님들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학회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 뭐 ABL 바이오니 기대해 봄직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든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암학회 관련돼 가지고는 그 암 관련된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단기 모멘텀이에요. 그냥 단기 모멘텀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는 이제 파이프라인 수출 이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봤는데 의외로 빠르게 안 나와서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자꾸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살게 굴고 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뉘앙스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 해보세요. 네네네. 네. 요즘에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좀 호재, 악재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민감합니다. ABL 바이오는 그 가운데서도 기대가 높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종목 60일선, 이평선 위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이 있다면 게시판에 이런 부분을 올려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등 떠밀려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몇몇 기업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계시고, 예전엔 라이센스 아웃 하면은 뭐 주가가 막 튀어 올랐는데 요즘에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종목 진단 올라오는 사이에 미니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아마 미니 강의에서 가장 많이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방산하고 우주항공 관련주였을 거예요. 제가 오늘도 다시 또 한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앞으로 실적주로서 또는 성장주로서 지금 새롭게 지금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방산하고 우주항공 관련 섹터는 제가 한번 날짜를 보니까요, 1월 21일 날 제가 한번 미니 강의 해드렸더라고요. 그 다음 2월 28일 날 또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3월 7일 날 또 한번 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오늘이 지금 3월 28일이니까 벌써 지금 오늘로서 지금 4번째입니다. 1월 21일 날, 2월 28일 날, 3월 7일 날, 오늘 3월 28일 방산하고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방산 우주항공 모멘텀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K 방산 수출 호조라고 나와 있죠. 요 내용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세계 2위의 방산 대국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 방산 수출로서 랭킹 2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일단 제동이 걸리겠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방산 수출 국가인데, 지금 이 러시아의 지금 무기 수출이 제동이 걸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 가까이 되는데, 적어도 한 2, 3% 정도의 그런 점유율은 더 나올 거예요. 이 방위 사업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게 여러분 홈페이지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게 방위 사업청이라고 있는데요. 요 방위 사업청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은 방산 수출입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방산 수출액이 약 한 40억 달러였는데, 지난해 지금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 넘어갔잖아요. 올해 아마 봤을 때 충분히 한 100억 달러 이상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대략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지금 금액이냐, 이게 한 12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K 방산 수출이 지금 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틀림없을 거고요. 그 다음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의 지금 국방비가 있잖아요. 독일의 국방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정액이 됐죠. 아마 다른 국가들도 이 국방비를 정액하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냉전 시대를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6월 달에 지금 6월 15일 날이죠. 6월 15일 날 지금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호 2차 발사가 있는데
지금이 3월 달이니까 4월이나 5월 정도 가게 되면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슈가 등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하면 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미국의 지금 방산업체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방산업체가 몇 개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고 계시는 요 차트가요. 월봉 차트인데 사상 신고가죠. 이게 여러분들 세계 1위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 록히드 이 마틴의 이 지금 사상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미국의 지금 방산업체가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방산업체 레이시온이라든지 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국내 지금 방산업체들은 어떤 걸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 세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산주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코스닥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전쟁 관련주 그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가 여러분들 지금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요 52주 신고가는요, 여러분들 딱 조정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상승할 때 배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정 받을 때 있잖아요. 요때 이런 종목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1월 달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런 주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더라면 상당한 수익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조정 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산, 우주항공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국내 K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 종목 압축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진단 신청 전화로 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요. 저희 네, 롯데제과. 방송 TV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소리 좀 잠시 꺼주시고요. 롯데제과 얼마에 사셨어요? 159,200원입니다. 159,200원. 아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27%입니다. 27%.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평소에 사실 거래도 많지 않고 한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산 지가 3년 다 돼갑니다. 3년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물타기 올해 한 3번인가 했고요. 예. 그래서 목표가까지 올 수 있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 아니면 빨리 올라면 추가로 더 사도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요. 추가 매수 여력도 조금 있으시고 원금 회복 가능한지 여부 궁금하시다 해주셨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한 19만 원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을 19만 원 말씀해 주신 거세요? 아니, 저 목표가까지 19만 원 갈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9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롯데제과입니다.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닌데 오랜 기간 이 종목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좀 애증도 생기고 욕심도 더 생기고 그러신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27%, 현재는 30%가량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 19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금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분께서 지금 롯데제과의 지금 매수 가격이 15만 9천 원대죠. 현재 지금 주가가 12만 2,500원이니까요. 15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가 거의가 16만 원대니까요. 요 16만 원대까지 주가가 가기 위한
그런 모멘텀이 과연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모멘텀 안에는 반드시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요. 실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냥 테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안에는 그 실적이라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롯데 제과의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합병이죠. 롯데 제과와 롯데푸드의 지금 합병권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날 보시면 이날 갭으로 뜬 거죠. 여러분 이날 주가가 11만 6천 원에서 이렇게 6% 정도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이 롯데 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죠. 여름철이 다가오면 롯데 제과의 모멘텀 한 가지는 아이스크림이죠. 월드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월드콘이 사실 롯데 제과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무더위가 만약에 기승을 부린다면은 그런 거 이 음료 업종 중에서는 뭐 롯데 제과가 탑픽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 한 가지는 남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스크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주가의 모멘텀은 실적으로 그것이 전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목이 전 고점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가기는 그렇게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27% 정도 비중을 가져서 제가 최대한으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요 14만 원 이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얼마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요 14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푸드와 합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합병의 모멘텀 자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도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시 14만 원 정도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는데 그렇다고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어느 정도 또 다른 종목에서 이 부분을 좀 메울 만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아서 펴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롯데제과 봐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오늘 전화가 좀 오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여러 종목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KG 모빌리언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 좀 봐드릴게요. KG 모빌리언스 머니스트 1974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매수가가 9,320원에 비중이 15%.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KG 모빌리언스 오늘 주가랑 뭐 지금 매수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가는 9,250원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금산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보니까 이분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주가가 이 KG 모빌리언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휴대폰 그 결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코로나19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종목이었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여기서 매도 시점을 최근에 매수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매수하셨더라면 매도 시점을 놓치신 거고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반전은 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뭐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피해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태에서는 휴대폰 결제가 왕성하게 지금 형성이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요 전국이 끝나면 리오프닝 시대에서는 결제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주와 그다음은 그 수혜주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KG 이니시스 주가는 오늘 아마 가상자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한번 볼까요? KG 이니시스 오늘 보면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좀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지출한다 그래서 KG 이니시스 주가는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얼마 정도까지는 한번 그 기다려 보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 1,5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가격입니다. 1,500원 요 정도. 이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지금 주가가 이번 비중이 지금 15% 정도 되시니까 한 5% 정도만요. 지금 자리에 3추가라고 해보세요. 제가 추가라고 하는 것은 KG 이니시스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하셔도 5% 정도만 추가해서 1,500원 정도 가져가는 전략. 지금 보니까 뭐 9,24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에서 뭐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1,5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사이에 머니스트님이 게시판에 등장하셨어요. 이 종목을 재작년에 200% 수익 내시고 오늘 다시 매수를 하셨대요. 보통 이렇게 큰 수익 내신 분들은 판 가격 예전에 그 직전 고점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직전 고점 13,000원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500원만 가더라도 15%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한 1,500원,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내다보고 매매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재작년 같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즘 같은 장세에 15%면은 상당히 좀 쏠쏠한 수익이죠. 이번에도 꼭 머니스트님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약간 수익 노려보자 이런 전략 나왔어요. 저희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KPS 생명과학이요. KPX 생명과학 매수가 알려주세요. 9,800원이요. 9,800원이요.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15%요. 9,800원에 15%.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누구 추천으로 샀거든요. 네, 그런데 손실을 좀 보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처음에 한 11,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 타갖고 9,800원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올해 연초에 사셨어요? 예? 연초에 사셨어요? 예? 연초에, 올해 초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가 한 작년 12월 말쯤 그쯤 연말 연초 그때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물 타도 되는지. 추가 매수 생각은 좀 있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단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KPX 생명과학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연말 연초에 이렇게 삐죽 올라온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듯해요. 거의 10,000원 선 부분에서 15% 정도 사셨는데요. 추가 매수 생각도 좀 있으시다네요. 금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KPS 생명과학이 그전에 그 화이자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코로나 우리가 항생제 중간업체라 그래서 화이자와 좀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코로나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돼 있는 섹터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코로나 관련돼 있는 섹터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미 다 그런 사항들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국내 이 제약 바이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금산이라는 요 전문가가 방송에서 최근에 2년 동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죠. 제가 언급은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거의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국내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요, 제가 요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이오든 바이오가 아니든 기본적으로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있죠.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배팅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실적이 되지 않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 종목에 대한 제가 기업 내용 보면 제가 안 봐도 이거는 적자 기업이죠. 제가 지금 20년하고 2021년 연속 지금 적자잖아요. 2018년도 적자를 보고 있고,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배팅하면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현금성 자산도 크지 않잖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 현금 오름표 보시면 현금 오름표도 썩 좋지 못하잖아요.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한때는 보세요. 코로나 전국 시절에 그때에는 주가가 거의가 3만 원대 있던 주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3만 원대 있던 주식이었잖아요. 최근에도 주가가 이게 보시면은 요 가격대도 지금 거의가 13,000원대 주가잖아요. 지금 주가가 6,900원이죠. 요거는 하나의 그 제가 뭐 상승 동력이라 할까요? 그거는 그냥 많이 빠졌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 기대하는 거는 거죠. 이거는요, 반등 시 이거는 매도입니다. 제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800원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이든 있잖아요. 어떤 종목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 리바운딩이 한번 나옵니다. 나오면 이 종목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지금 6,900원이니까요.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한번 내다 보시냐면은 8,000원 정도면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손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손절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종목 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런 주식 보세요. 영원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 박셀 바이오 같은 주식 28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매지형 같은 종목도 그냥 여러분 보세요.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되도록이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제약 바이오 가지고 수익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 종목은요, 반등 나오면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전략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이 종목은 원금 회복이 약간은 좀 힘들 거라는 의견이세요. 예. 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손실 만회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빠져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PX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 추천이나 추천 듣고 샀다가 손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봐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카스 하나 볼까요? 유튜브로 마녀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고요. 얼마 전에 또 정치 테마로서 한창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3,500원의 비중은 30%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금산 전문가님. 네, 이게 나오자 빠르게 한번 제가 한번 진단해야 돼. 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맥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스 그러면 전자저울이에요. 아마 좀 특이한 종목이죠. 전자저울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저울 하나만큼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죠. 다만 이 카스라는 기업 자체는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저울 가지고 성장성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지금 이분께 3,500원에 지금 그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뭐 3,400원이나 3,500원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력은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거는요 더 이상 비중 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60일 입병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한 3,500원 정도 되니까 한번 시간 투자해 보세요. 지금도 실적도 뭐 그렇게 평균 뭐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이거는 이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원금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이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금선 전문가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좀 두루두루 봐드렸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은요, 제가 내일도 찾아옵니다. 내일 좀 챙겨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이 조금은 좀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의 수급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언뜻 상승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또 대형주들의 오늘의 움직임에서 뭔가 또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오르네요. 환율은 계속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